여기 부분만 이렇게 셔츠가 열려 있는 거예요. 정말 귀여운 속옷이 보이고 있었던, 제가 그 상황에서 오늘 와이셔츠 포인트가 아주 멋진데요? 뭐 약간 이렇게 말했나? 그 정도 적당한 실내는 늘 하고 싶다. 지렸다. 서로 소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제일 멋진 소통 방식인 것 같고, 어떤 것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포함하는 농담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슬픈 일을 슬픈 일로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게으른 일이 아닌가 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일이었는데 왜 내 친구들한테 말했다는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 웃긴 일이 되는 건지, 아 이건 단순히 슬픈 사건은 아니다, 사실은 엄청 웃긴 일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아 진짜 못해.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양다솔이라고 합니다. 저의 새로운 책 적당한 신뢰가 출간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하는 거 맞죠? 질문 주세요. 전 요즘 원래 서울에 살다가 지금은 충북에 있는 괴산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고요. 괴산 사람들을 모아놓고 글빵을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분교에 보조교사를 나가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지역 행사에 도우미로 참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일들을 두루 경계없이 한번 해보고 있고, 몇 안 되는 한 줌의 청년분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4명 정도의 여자를 모아가지고 건투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뭐 너무 못해가지고 복싱을 정말 못합니다. 아 진짜 못해. 아, 네. 처음에 가난해지는 마음 냈을 때는 계획이나 포부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앞에 길이 있으니까 열심히 걸어가는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 이야기를 좀 재밌게 써보려는 저의 어떤 욕심? 의지로 글을 썼었다면은, 그 이후로는 직업의식을 가진 그런 쓰기를 많이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자리 잡힌 그런 글들이 이번 책에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게 되게 오래전 에피소드인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그냥 알고 있는 지인을 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여기 부분만 이렇게 셔츠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귀여운 속옷이 보이고 있었던,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오늘 와이셔츠 포인트가 아주 멋진데요? 뭐 약간 이렇게 말했나? 그 순간까지 그분은 여기 열려 있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엄청 놀라서 이렇게 닫으면서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친구가 알게 돼서 제발 우리 선생님께 신뢰 좀 하지 마라 말을 해서, 제가 그 정도 적당한 신뢰는 늘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적당한 신뢰라니 그거 참 너다운 말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살면서 참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다행히 웃어주면 농담이 되고, 안 웃고 분위기 쌓여지면 신뢰가 되는 그런 종류의 선 넘기를 정말 평생에 걸쳐 해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날은 막 이불킥도 하고 막 후회를 넘어 절망과 우울까지 가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아 이게 바로 사는 거지 싶은 그런 에피소드가 쌓이기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정도 신뢰는 꾸준히 하고 싶다. 후회와 자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신뢰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고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보자,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던 것 같아서 저의 어떤 태도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요즘 분들이 이제 뭐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유해한 사람은 뭐 차단 내지는 뭐 손절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게 강경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관계 안에서. 근데 무해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저는 누가 저한테 신뢰해줄 때 되게 좋거든요. 우리가 가까워진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정말 마음 편하게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신뢰가 좀 쌓이면서 신뢰하게 되는, 지렸다. 그렇습니다. 다정한 신뢰? 그 안에서도 농담은 통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반응이 우는 게 아니라, 혹은 화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웃는 거잖아요.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서로 소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연결되고 있어, 내 말을 네가 알아듣고 있어, 웃을 수 있어, 이게 되게 제일 멋진 소통 방식인 것 같고, 정말 순수한 기쁨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커다란 것이 작은 것을 누르는, 혹은 배제하는, 타자화하는, 대상화하는 그런 농담들이 사실은 되게 저 어릴 때부터는 많이 익숙한 그런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농담이라는 게 되게 쉽고 이해가 빨라야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그 세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농담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일 수 있고 어떤 농담은 굉장히 육식주의적일 수도 있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전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포함하는 농담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모두를 꼼꼼히 좀 웃기는, 꼼꼼히 비추는, 모두를 포함시키는 혹은 욕심이 크네요. 그렇지만 그런 시도를 하고 윤리로 인해서 작동하는 그런 농담도 있다는 것을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글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꿉꿉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되게 혼자서 이제 쭈그려 있는 사람도 조금씩 웃을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농담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네네. 우리가 소위 살아가면서 슬픈 사건, 과연 그게 진짜 슬픈 일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한테 엄청나게 끔찍하게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 제 친구들한테 말하는 순간 그냥 너무 웃긴 일이 돼서 친구들이 막 빵빵 터져요. 이 사건이 사실 그 슬픈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 웃긴 일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일이었는데 왜 내 친구들한테 말했다는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 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웃긴 일이 되는 건지 이건 단순히 슬픈 사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혹은 만드느냐에 따라 기쁜 일도 될 수 있고 신비한 일도 될 수 있고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슬픈 일을 슬픈 일로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게으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 사건을 내 주체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옷을 입히고 작업을 하고 싶기도 했고 슬픈 이야기를 슬프게 징징대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런 슬픔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웃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서사가 그런 소통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신이 어떤 기쁜 일이나 잘한 일, 좋은 점, 장점만 되게 기쁘게 얘기하고 슬픈 얘기는 숨기려는 사람들도 많고 힘들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슬픔의 웃긴 점, 슬픔이 할 수 있는 풍자 이런 것들을 자기 승화해서 해학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슬픔도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 좋은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면으로 우리 삶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슬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 더 자세히 지켜보고 진짜 슬픔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사실 저의 분신이고 저에서 뻗어나갈 수밖에 없지만 나인 것처럼 나한테서 좀 멀어지는 얘기들을 좀 많이 쓰고 싶다. 좀 멀어지면서 더 넓은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책은 천천히 나의 질문이 없어지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쓰기를 하고 싶어서 좀 많이 찾고 즐겁게 계속 쓰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럼 적당한 신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은행나무 출판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